사실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한두 네. 꼭지가 더 있는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뇌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장동 대장동.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위례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례. 이거는 뭐 잘 예, 모르시죠, 또 예. 근데 국민들께서. 위례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환 실장은 거의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한 꼭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2013년 11월 28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내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유동규, 남욱 이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네. 이제 요 위례 아파트를 이제 지어서 분양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LH로부터 땅을 사와야 돼요. 땅을 사와야 되는데 그 네. 계약금을 호반건설이 되기로 자기들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됐군요. 얘기가 돼 있었던 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11월 28일 날 2013년 11월 28일 날 10시 12분경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네. 성남시 위례 아파트 용지 밀어붙이기식 사업자 선정 논란,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고 호반건설에서 나 참여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남욱동이 이제 그럼 애들한테, 남욱정령한테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발등에 불 떨어졌네요. 남욱동한테 통보를 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령학이 여기에 참여했는지 그 부분은 좀 네. 확실치 않고, 어떻게 남욱동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토지를 못 사오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네, 이제 땅이 있어요. 호반건설을 이제 설득해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유동규 본부장은 이런 상황을 이재명 시장께 보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유 본부장이 이제 검찰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에게 호반건설과 시행사업자들이 배당 지분과 관련하여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곧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에게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내정됐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이렇게 검찰이 진술했어요. 그다음에 법정에서는 이제 검사 주심일에 답을 해서 이날, 2013년 11월 28일이죠. 한경에서 기사가 보도되어 긴급히 회의를 하던 중 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성남시청에 들어갔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의 그 알리바이를 우리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정 뭐 이런 걸 봐야겠죠. 그래서 다 찾아봤는데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찾고 뭐 트위터도 찾고 찾았어요. 그랬더니 2013년 11월 28일 당일 오전에 이재명 시장은 10시 2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성남시청 1층 온누리홀에서 제17회 성남행복 아카데미 행사 축사를 했고, 그 다음에 성남시 이매역 인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 하우스에서 개최된 2013년 성남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셨어요. 그리고 이날 오후에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대구시당 순회 정치 강좌에서 연사로 참석해서 강연을 했어요. 대구요? 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대구까지 승용차로 이동을 하시는데 3시간 15분 걸려요. 그러면 이날은 보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제 보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자료를 우리가 이제 이 유동규 본부장 반대 신문을 위해서는 무리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거든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 검사가 봐요, 당연히. 그리고 이날 오전에 이제 이 신문 사항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전 신문을 할 때 이제 검사들한테도 우리 신문 사항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이 신문을 했는데 오후 신문하기 직전에 검사가 증거를 제출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2013년 11월 28일자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위례 신도시 A2-8블록 공동주택 현황보고, 이제 요걸 제출했는데 요게 아마 이날 상황에 대해서 내부 보고서에 있던 것 모양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장이 다 들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뭔지. 그래서 이 보고서에 컴퓨터 파일을 봤더니 작성 시각이
2013년 11월 28일 17시 26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당연히 유동규 증인이 들었죠. 네. 그러면 이 말은 뭐라 해야 되냐면 이 보고서 작성 시점 이전에는 보고 안 했다. 너 보고 이 17시 26분 이전에는 보고했다는 소리를 하면 안 돼. 라고 사인을 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신문을 했더니 예. 유동규 네. 본부장이 증인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어. 시장에게 보고를 당일날 갔는지 다음날 갔는지 이틀 다 갔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진술이 바뀐 거예요. 네. 검찰 주신문에서는 네. 이날 한경에 기사가 보도되어 긴급히 회의를 하던 중 시장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성남시장에 들어갔다. 이건 28일 날 보고했다는 취지로 분명히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도 사실은 긴급하게 네. 회의하고 갔으면은 그때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 초반에 갔을 것 같은데 시간도. 그런데 이제 아마 만약에 검사가 이걸 제출 안 했으면 또 유동규 본부장은 뭐 그때 분명히 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고 얘기를 했을 보고했습니다. 거고 우리가 이 증거를 내면 허둥댔겠죠. 아하. 그럼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의 신빙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술이 이제 바꾸는 음. 빌미를 이제 검찰 증거 제출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빌미가 마련된 거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재판장이 네. 검찰 측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검사가 재준신문을 할 때, 나중에 재준신문을 할 때 네. 물어보는 것은 모르겠지만 신문 전에, 그러니까 변호인 신문 전에, 오후 신문 전에 증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증거 제출은 부적절하다는 이의는 변호인 측의 이의는 네, 충분히 이의제기. 가능하고 네. 이 우려 표시는 공판 조서에 남기겠다. 아하. 매번 이러면 앞으로는 확인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신뢰는 지켜주기 바란다. 자, 재판부에서도 이거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적까지 한 상황이다. 네, 네. 이것도 사실 눈길을 끄는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대장동 지분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유동규가 이제 천화동인 1호가 유동규, 정진상, 김용 3분의 1씩 가지고 네,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닙니다. 유동규는 2022년 10월 16일 날 검사 면담 조사에서 그 면담 조사 수사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정진상, 김용의 몫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은 김만배가 직접 이 사람들과 거래하여 지분을 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2022년 10월 25일자 검사 면담 조사에서 네. 유동규가 정진상, 김용과 지분 24.5%를 각 3분의 1씩 나누기로 합의했다라고 처음으로 진술했어요. 그러면 10월 26일 날 검사 면담 때는 정진상, 김용의 몫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그렇죠. 진술했잖아요. 예. 그런데 불과 9일 후에 10월 25일 날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증언인 거죠. 그다음에 10월 16일이면 2022년 10월 16일이면 유동규 본부장이 검찰이 협조하기로 한 게 2022년 9월 26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협조를 시작한 이후의 진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예, 떨어진다. 그렇습니다. 10월 25일자 처음으로 3분의 1씩 나누기로 협의했다. 네. 이 말은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을 쭉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저희 시청자분들도 아마 좀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재판부가 바뀌어가지고 글쎄요, 이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좀 손해 보는 듯한 그 느낌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제가 또 말씀 아닙니다. 그 아주 자극적인 이제 보도가 돼서 네. 이게 재판 전체에서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그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압수수색 당하는 날 핸드폰을 창문 밖에 던졌고 그것이 정진상 실장이 시켜서 던진 거다. 네,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진상 실장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그래서 좀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증거인멸 교사가
정진상 실장 영장 발부에도 검찰이 굉장히 아주 세게 주장을 해서 네. 막 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제 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측 주장은 정진상 실장 측 변호인단의 주장은 핸드폰을 던진 것은 정진상 실장이 시킨 적이 없고 그건 유동규 본부장이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이런 메시지를 정진상 실장이 유동규 본부장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이 말을 네. 검찰 측은 검찰에 가서 진술하지 말고 입을 닫아라 뭐 이런 취지라고 주장을 하고 예. 우리는 이것은 그 당시 유동규 본부장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어서 그게 걱정이 돼서 정진상 실장이 이 문자를 보낸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아하. 근데 기록을 이렇게 우리가 까보니까 우리 주장이 맞고 네. 또 그에 부합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2021년 9월 28일자 네. 조서를 보면 정진상 실장이 전화를 했는데 왜 받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물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안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당시 저는 술을 마시고 수면제도 이미 복용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제가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것도 받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21년 12월 8일자 피의자신문 조서에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진상 실장이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당시 김용에게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다. 그래요. 2021년에 이제 진술은 예. 그다음에 드러나네요. 그 같은 날 또 조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왜 창밖에 던졌는데 대해서 네. 화가 나서 던졌습니다. 정진상과 통화했지만 통화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그래요. 억울하다. 그래서 언론에서 프레임을 씌워서 자기를 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진상 실장이 그러면 너의 입장을 언론에 한번 인터뷰를 해라. 그럼 뭐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기자를 소개시키거든요. 그 당시에 뭐 인터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인터뷰 하기로 한 시간에 안 나와요. 유동규 본부장이.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침 일정이 이제 겨우 통화가 됐을 때 정 실장이 너 왜 인터뷰 안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통화했던 내용이라든지 네. 죽으려고 했는데 깨어 보니까 아침이었던 상황들이 너무나 짜증이 나서 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해놨어요. 진술에 다 있네요. 네. 전 진술에. 그 이런 진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찰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런 진술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진술이 확보됐다는 걸 몰랐죠 영장 단계에서는. 그렇게 몰랐겠죠. 예.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런 진술을 알았으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주장한 게 맞다. 네. 정진상 실장은 유동규가 걱정이 돼가지고 안 좋은 마음 먹지 마라. 통화하자 동규야. 이런 문자를 보낸 거고 예. 이 진술과 그 문자를 합쳐보면 예. 우리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 물어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영장을 그리고 칠 때 이제 그걸 써먹었다. 요 압수수색 한 날 새벽에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 그 부인에게 네. 과거 옛날 폰을 치우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그 부인이 사실혼 배우자가 재판을 받았거든요. 증거인 걸로. 네. 그러면 그것까지도 모아 보면 옛날 핸드폰을 치우라고 한 사람이 자기 지금 핸드폰을 던졌는데 이걸 꼭 다른 사람이 시켜서 던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가 많이 됐지만 기록을 열어보니 이것은 정진상 실장이 주장이 맞았다. 참 다시 한번 이 재판 과정 또 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분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종종 나오셔가지고 재판 상황
예. 말씀해 주시면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잘 듣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간월재님이 변호사님 응원합니다는 댓글도 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건태 변호사님 조목조목 정말 최고입니다. 박성남님이 또 댓글 이렇게 감사합니다. 남겨주고 계십니다. 예, 이게 막 귀 기울이면서 많이 이제 듣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 언론에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못다 하신 말씀이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한 말씀 좀 예.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정진상 실장의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쪽 당사자의 변호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이 진실의 편에 서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 주시면 저희들이 더 기운이 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당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지만은 지역에서도 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예. 유명하시다고요, 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부천 소사에 이제 네. 사무실을 둔 지 한 4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변호사 우리 동네 변호사. 라는 이름으로 아. 이제 우리 주민들 네. 법률 상담도 해주고 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면서 예. 또 당의 일에도 애를 쓰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